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던 강원도 내 저수율이 오늘은 48.8%로 더 떨어지며 전국 평균 58.5%보다 9.7%포인트 낮은 전국 최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또 시군별로는 속초가 23.6%로 도내에서 가장 낮았고 삼척은 0.4%포인트 높아졌지만 29.6%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이 밖에 강릉 33.6%, 고성 34%, 양양 35%로 영동 지역의 저수율이 매우 낮았던 반면 영서 지역은 철원 67.9%, 평창 60.7%, 원주 55.3%를 기록하는 등 상대적으로 저수율이 높았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오늘 기준 30.3%까지 떨어진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5%까지 내려가면 상수도를 격일제로 공급하는 등의 제한급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강릉 안반대기에 요즘 배추 생육 상태가 우려됩니다. 배추들이 물 부족에 시달리며 노랗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1100m 강릉 안반대기 고랭지 배추밭. 배춧잎 끝부분이 노랗게 타들어갔고 물기 없는 배추밭도 누렇게 말라버렸습니다. 말라버린 밭을 조금이라도 적시려 스프링클러도 부지런히 돌고 있습니다. 한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이어지면서 고랭지 배추 농가들은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밭에 물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릉 안반대기 일대는 약 20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고랭지 채소단지인데 마른 장마에 극심한 가뭄을 겪으며 생육에 이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배추를 조금이라도 살리고자 고갯길을 부지런히 오른 살수차들이 물탱크에 물을 붓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어온 물을 붓고 다시 물을 채우러 가는 과정까지 살수차 6대가 하루 종일 고랭지 배추밭을 오가며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3일째인데 하루 6번을 올라오는데 시간이 남으면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건 아주 고지대기 때문에 물이 여기는 없죠. 부족하지. 고랭지 배추 농가들은 가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배추 수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이 너무 딸려서 아무래도 정상으로 못 크면은 배추가 익는다고 그러죠. 속 무름병도 올 거고 성장하는데 많이 불편하죠. 기상청은 중기 예보 기준인 오는 20일까지는 강원 동해안 지역에 비 소식이 없을 것으로 예보해 고랭지 배추밭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곳곳에서 물 사용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피서철에 접어들면서 물 사용량도 늘어 걱정인데요. 상수도관이 오래된 지역에서는 물이 줄줄 새는 일이 잦아 주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중장비가 도로를 깨고 작업 인부들이 흙을 퍼내느라 분주합니다. 1m 넘게 땅을 파자 상수도관에서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른 아침 시간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인근 주택 4가구에 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깜짝 놀라서 물이 안 나고 갑자기 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먹는 물도 정수기도 직수가 돼갖고 물이 안 나오고 물 마시지도 못하고. 이거 1년에 한 두세 번씩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소식도 연락도 없이 갑자기 저러니까. 바로 인접한 학교는 다른 상수도관을 쓰고 있어 다행히 물 공급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입구가 공사장으로 변하면서 등교하는 차량 통행에 일부 불편이 있었습니다. 상수도관이 터진 삼척 근덕에선 지난해에만 이런 상수도관 긴급 복구가 160여 차례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무려 80여 차례나 되는데 상수도관이 20년 넘어 낡은 게 원인입니다. 언제 어디서 상수도관이 터질지 몰라 물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 피서철이면 더 걱정입니다. 문제는 삼척 지역에 이렇게 오래되고 낡은 관들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삼척시도 수년 전부터 유수율이 30%도 안 되는 노후 상수도관 175km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사는 일부 지역에선 정비 공사가 끝났지만 삼척 근덕을 포함한 해안 지역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근덕면 지역의 노후 관로를 62.9km를 교체할 계획으로 다음 달 말에 공사를 착수하여 28년 말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무더위와 피서철이 시작됐는데 가뭄에다 노후 상수도관까지 말썽을 부려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다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케이블카 갈등을 끝내달라는 내용의 국정과제 채택 촉구 의견서를 전달하고 새 정부를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사냥 등 야생동물 마스크를 쓴 활동가들이 쇠사슬에 감겨 바닥에 나뒹굽니다. 1세대 자연유산 케이블카로 파괴말라! 설악산 등 국립공원 케이블카 백지화를 위해 환경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던 어린 학생들도 기자회견에 동참했습니다. 멸종위기 동물들의 삶과 터전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당장 괜찮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조금씩 밀려나고 사라지다가 결국엔 모두 멸종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단체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국립공원 케이블카 갈등 종식을 위한 국정과제 채택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조건부 허가를 받아 2027년 상업운행을 목표로 진행 중인 오색 케이블카 공사에 협의사항 이행 과정에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조건부 허가 재연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원사업 시행 허가에 대한 재연장 여부가 또 남아있고요. 또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한 조건부 결격 사유,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무산에 대한 재심사 여부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9일 국가유산청은 오색 케이블카 건설 과정에서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 제출 등 절차를 일부 생략한 채 희귀식물 이식공사가 시작된 점을 확인하고 공사 중지를 요구해 열흘가량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 삭도 사업은 현재 10여 개 관련 기관으로부터 개별 허가를 모두 받아 합법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계획된 공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양양군 행정 공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정부와의 중간다리 역할에 최선을 다해 사업을 잘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투명하고 지속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서 철저한 사후 관리와 주민들의 소통을 통해서 책임 있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공사 첫 단계인 희귀식물 이식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본 삭도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옮길 가설 삭도 공사 시작에 앞서 교통안전공단의 설계 안정성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1960, 70년대 동해안 북방 어로 한계선에서 조업 도중 북쪽으로 끌려갔다 돌아왔지만 이후 간첩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썼던 납북 어부들이 최근 들어 무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납북 귀환 어부들은 반세기 넘게 국가 권력의 불법 사찰로 본인과 가족까지 피해를 봤다며 국가의 도의적 책임과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 흥남 철수작전으로 당시 10살의 나이에 월남해 속초 아바이 마을에 정착한 올해 85살의 김상호 씨. 김 씨는 1971년 북방 한계선 근처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다가 1년 만에 돌아온 제2승해호의 선원이었습니다. 귀환 후 정부는 그를 간첩으로 몰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가족들까지 수십 년 동안 국가의 불법 사찰을 받으며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동생이 이 자리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이 덩어리에다 딱지를 붙여요. 말하자면 빨개의 후손들이다 하는 그걸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21명이 탔던 오징어 배에는 당시 16살이던 김영수 씨도 있었습니다. 제2승해호 선원들은 지난 2023년 5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망가진 삶은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양심조차 없단 말입니까? 왜
우리 납북 어부들의 가슴 속에 2번, 3번 한이 맺히게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제출된 납북 귀환 피해 어부는 1,300여 명으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284명입니다. 납북 어부들은 도의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국가 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데 해당 사안을 놓고 정부와는 결이 다릅니다. 속초 지원에서 진행 중인 관련 국가 배상 사건만 45건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처럼 자신들이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한 진심의 반성과 사과 없이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하며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방해하는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국가배상 소송의 피고 대한민국 정부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상황인데 위자료 액수를 다른 국가 피해 사건과의 형평성에 맞게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납북어부 피해자 시민단체는 정부가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년에 한 꼭 풀어주세요. 납북 귀환어부 국가배상 사건의 판결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혐의가 기획됐고 이 과정에 권성동 국회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의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성동 의원이 지난해 7월 KH그룹 조모 씨에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고 40억 원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권 의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권 의원이 서영석 의원과 의혹을 보도한 언론 관계자 3명, 김중남 강릉시 지역위원장을 차례로 고소했고 시민단체는 권 의원과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박모 검사,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고발했다며 조속히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속초 피부숍 사기 사건과 관련해 오늘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2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2월 피부숍 회원 등 피해자들의 고소로 속초경찰서의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지난 5월 피해자 30여 명으로부터 모두 14억 원을 가로챈 뒤 잠적한 혐의로 업체 대표 유모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피고인은 또 동창으로부터 사업자금 2억 원가량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아 2년 전부터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고 현재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피부숍의 불법 의료기기 판매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 호소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달 경상북도 경주경찰서가 피고인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영월군 한반도면의 한 시멘트 공장 기계 내부에서 7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인 남성은 시멘트 분진을 모으는 기계인 사이클론 내부로 2m가량 추락했고 근무 교대자에게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공장 관계자 등을 불러 사고 당시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의 일부 구간 작업을 중지시키고 현장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원청과 하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미식 창의 도시 강릉시가 내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마카오에서 열리는 2025 마카오 세계 미식 축제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가합니다. 마카오 정부관광청 주최로 세계 28개 유네스코 미식 창의 도시 셰프들이 요리 시연과 시식을 진행하는 이번 축제에서 강릉시는 미식 창의 도시 쇼케이스 프로그램에 참가해 강릉 전통 음식인 순두부 전골과 장칼국수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또 현지 학생들과 함께 마카오 현지 감자를 이용한 감자전을 직접 만들고 시식하는 코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다음 달 말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교원 집단 자기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활동 침해나 교직 스트레스 등으로 힘든 교원들에게 휴식과 회복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 35개 학교로 찾아가 운영합니다. 참여학교는 사전 신청을 통해 싱잉볼 명상과 마음챙김 프로그램, 아로마 테라피, 그림책 연수 등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되고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 수업을 진행합니다. 삼척시와 에듀피아 삼척교육발전사업단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으로 지역 어린이를 위한 발달검사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